이제는 그 순수한 탐정업 말고 사회적 우리 교수님이 지금 추구하는 것은 순수한 탐정업이 아니고 부동산과 탐정 접목 이것 때문에 제가 교수님을 모신 거거든요. 왜냐면 저도 생소하고 처음 듣는 거고 교수님을 이렇게 만난 지 뵌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어쨌든 우연한 게 이걸 듣고 나서 계속 머릿속에서 지금 쾌적한 마크가 일어나는 게 부동산과 탐정을 접목해서 이걸 하나의 산업군으로 만든다. 그래서 사실 이것 때문에 온 거니까 과연 우리 부동산업에도 정말로 탐정이 필요한가요? 이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부동산 탐정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는지를 설명드리려면 제가 이제 98년도부터 저는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이제 부동산업에 입문을 했고 권리 분석에 대해서 제가 누구보다도 공부를 깊이 있게 한 배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교육 사업을 많이 하면서 특히 저는 이제 박사과정을 거치면서 부동산 거래 사고가 발생하는 걸 많이 예방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에 대한 사명감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박사 논문을 쓰기 위해서 사고 사례를 한 1000개 정도를 분석을 하면서 부동산 사고를 1000개를 분석했더니 통찰력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바로 부동산 업계의 제가 홈즈입니다. 홈즈처럼 통찰력이 생겼습니다. 자, 굉장한 자존감인데요. 아, 그렇습니다. 오히려 홈즈는 부동산 쪽에는 저보다 못합니다. 그렇죠. 네네. 부동산 쪽에는 이제 제가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어느 한 분야에 고수가 되면 이렇게 뭔가가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보이는데 그동안 이제 부동산 쪽에서는 이제 대부분이 많이 하는 게 중개, 뭐 분양, 시행, 개발, 감정평가, 자 이런 부분들만 생각을 하는데. 근데 경매를 하는 사람 우리나라 굉장히 그 분포도가 높거든요. 경매 그렇죠. 가지고 한 15년에서 20년 경매만 전업 투자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제 주위에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쪽으로 가지 않고 거래사고 예방에 사회적인 그런 사명감이 생겨가지고 그 분야를 제가 그걸 하다 보니까 사실은 자연스럽게 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국대학교에서 탐정을 가리키는 수준까지 왔고 탐정학 개론이라는 책을 쓰게 되었는데요. 자, 그런데 저는 이제 탐정업계 산업계에 와서 보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은 시집을 온 겁니다. 이 책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 책입니다. 이 책이랍니다. 이거 혹시 시중에서도 파나요? 네네. 뭐 인터넷 서점에 들어가면 교보문고나. 막간 홍보하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현재 중개업을 하시는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님들 같은 경우 이제 부동산 전목에서 아까 중개 사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렇죠. 네네. 아마 분양이나 이런 좀 관계가 없을 것 같고 그럼 현재 개업을 하셔서 이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 어떤 탐정 기법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정립이 돼서 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어떤 능력적인 부분이나 수익적인 부분도 도움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그 일본의 사례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일본 조사업협회라고 있습니다. 조사업협회 임원들이 우리 동국대학교에 이제 세미나가 있어서 이제 왔다가 특강도 해주고 자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질문을 했죠. 자, 일본에서는 부동산과 관련된 것은 어떠한 의뢰가 많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일 많은 거 한 가지만 제가 알려달라 그랬더니 매도인 즉 소유권자에 관련된 조사를 하는 애가 가장 많답니다. 즉 매수자의 입장에서 그렇죠. 매수자의 입장에서 이 계약이 잘못되면 계약금만 해도 큰 그 부동산이라는 건 단위가 크지 않습니까? 계약금만 하더라도 단위가 크고 만약에 그게 잔금까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뭐 현재 서울의 아파트 평균값이 10억을 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상 되는 부동산도 많고 자 계약이 하나가 잘못되면 전 재산이 왔다 갔다 하는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소유권자가 아니면서 소유권자 신분증을 위조하고 소유권자를 행세를 하면서 남의 부동산을 파는 그런 사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이제 신문에 나지 않으면은 알지를 못해서 그렇지 실제 제가 거래사고를 그 논문을 쓰기 위해서 1000개 정도를 분석할 때는 상당한 비중이 소유권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권자 여러 가지 형태로 신분증도 위조하고 여러 가지 서류도 위조해서 소유권자 행세를 하면서 남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그런 어떤 사기꾼들이 있고요. 자, 그런 어떤 중개사들이 일본의 경우에는 그렇게 중개를 하는데 그래서 그 소유 권한을 판단하는
그래서 거래 안전 진단이죠, 이게. 네. 소위 말해서 거래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소유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아니면 매도 권한을 진위를 확인하는 근데 그게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우리 네. 공인중개사님들께서 네. 이미 하고 있는 일이 아닌가요? 제가 이제 사실 궁금한 게 예. 자, 물론 중개사님들이 본인들이 확인 설명 다 작성해야 되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지만 네.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아니면은 본인으로서는 판단이 좀 애매하거나 어려운데, 만약에 이 사고가 나면 네. 중개사들도 피해가 커지거든요. 그렇죠. 예, 중개사가 그래서 발생한 이 거래는 본인 아주 좋은 물건이라고 판단되는데 그런 어떤 권리상에 아주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나왔을 때, 그때는 오히려 이 부분을 확인을 하고 중개를 하는 게 본인과 고객의 거래를 중개 사고를 예방하고 거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별도의 이 부분에서 특수한 어떤 기능을 가진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탐정이 있다면 그런 의뢰가 들어올 수 교수님 있다는 말씀을 거죠. 들으니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네. 일단 공인중개사님들은 기본적으로 공적 장부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판단을 많이 하고 네. 공적 장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그 확인 설명서에다가 거의 그대로 기재를 해야 돼요. 네. 그렇게 기재 안 하면 그것도 이제 중개 사고에 발생될 여지가 있는 건데 네.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공적 장부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볼수 건데 있죠. 네네. 이미 공인중개사님들이 네. 무조건 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그거를 그걸 둘 다인데 잘못하면 이게 지금 중개하고 겹쳐요. 네. 이게 사실 민감한 부분이에요. 제가 볼 때는 네. 이걸 보시는 분들이 중개사님들인데 네. 많이 볼 거거든요. 그거는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조금 약간 전문적인 내용을 제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등기부상의 소유자가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만약에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고 진정한 소유자가 별도로 있다면, 만약에 추후에 거래가 이미 이루어졌는데 진정한 소유권자가 나타나서 소송이라든지 이런 수단을 통해서 만약에 소유권을 회복해 간다 그러면 매수자로서는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등기부상, 아까 말씀하신 중개사님들이 하는 공부상 서류를 보고서 했다 하더라도 특수한 경우에는 상속의 경우라든지 뭐 종중재산이라든지 어떤 법인 재산이라든지 어떤 아니면 또 어떤 소유권이 넘어오는 관계 속에서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현재의 소유권이 문제가 되는 소유권인 경우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자, 가끔 명의신탁도 있을 수 명의신탁 부분도 있고, 자, 그런 부분들이 의심될 때는 자,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서류상 확인도 기본 토대로 해놓고 그 다음에 소유권자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조사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님들이 그런 부분을 어떤 거기까지는 할 수는 없죠. 공인중개사님들. 그러니까 현재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탐정 기법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잘 모르지만 교수님이 지금 강의를 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들을 잘 습득을 하셔서 그거를 또 어떤 부가적인 자기 능력 개발해서 잘 접목을 하면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중개사고 공적 장부상이 나타나지 않아서 발생하는 중개사고도 일정 부분이 예방할 수 그렇죠. 있다. 뭐 어떻게 그리고 공적 서류를 볼 때에도요.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면 가장 우리가 거래할 때 거래 당사자를 확인할 때 뭐를 먼저 보겠어요? 신분증을 제일 먼저 봅니다. 자, 확인하고 신분증과 기타 서류를 이제 확인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아무리 중개사님들이 이제 훈련을 받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위조된 신분증을 내밀었을 때 훈련을 받지 않으면 위조된 신분증 여부를 가려내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자, 그런데 신분증에도 위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습니다. 자, 장치들에 대한 공부를 해두면 뭐 연락 같은 데 어디 하면 그게 가능? 그런 수단보다도 그런 정도는 위조범들이 뭐 그런 부분까지는 사실 다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데 신분증이나 서류를 위조할 때도 위조범들이 요즘에 워낙 기술이 발달하기 때문에 웬만한 기본적인 것들은 다 카피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신분증에 대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익혀두고 그걸 평상시에 훈련해두면 느낌으로
이 신분증이 어딘가 의심스럽다. 중개업을 하시는 중개사님들이 이런 공부를 좀 해두게 되면은요, 뭔가 의심스럽다는 감이 올 수가 있어서 사기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데, 의심스러울 때는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그런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공부 서류들도 또 등기 권리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위조나 변조된 서류들을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 부분도 위조, 변조 기법들에 대한 공부를 미리 해두게 되면 느낌으로 이 부분이 어딘가 조잡스럽다, 아니면은 위조된 그런 느낌이 난다라는 그런 어떤 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현재까지는 그냥 해왔지만 이런 탐정 기법들을 익히면은 중개 사고를 예방하는데 조금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하여튼 우리 중개사님들이 이 탐정업을 같이 경험하면 중개 사고를 예방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고, 혹시 또 다른 어떤 장점, 다른 측면 뭐 있나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제 뭐 과연 그러면 어떤 부분들이 그냥 부동산 탐정 업무로 될 수 있겠는가,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 크게 네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개사님들 부분을 좀 빼놓고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좀 전에 설명드린 그 중개사님들이 실제로 중개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하고, 소유권자 확인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전문 사기단이 우리나라에는 많이 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는 기획부동산. 기획부동산에 의해서 피해를 본 국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 기획부동산들이 이 피해가 왜 근절되지 않고 계속 수법이 바뀌면서 피해가 이어지고 있나? 이거는 그 범죄꾼들의 수준이 높습니다. 수준이 높아서 법률적인 지식을 터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가는데, 사기 하시는 분들이 정말 머리 좋은 사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자, 근데 우리 부동산 산업계가 건전하게 성장을 하려면 그런 악질적인 그런 사람들을 척결을 해야 됩니다. 촉과내지 않으면은 부동산 산업계가 계속 건전하게 발전은 많은 저해가 된다고 보는데, 자, 그런 전문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기획부동산 소송 사기, 위변조 사기, 불법 허위 가장 광고까지. 자, 이런 전문 사기꾼들을 앞으로 이제 잡아달라는 그런 아마 의뢰가 부동산 탐정 쪽에는 많이 오지 않겠나라는 그런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발업이나 건설업 분야에도 지금까지는 아마 뭐 나름 이제 개발 사업자들이 직접적으로 그 부분들을 많이 해결했다고 보는데, 대표적인 이제 개발 사업을 하는 우리 그 선후배 박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하다 보면은 개발 사업의 가장 이제 그 시간 문제거든요. 그렇죠. 예.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 사업을 하냐면 비용이 절감해야 되니까. 뭐 금융 비용 시간이 늘어나서 그렇죠. 금융 비용들이 늘어나고. 그런 건들 중에 이제 토지 작업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중간에 일부 필지가 토지 작업이 덜 되어서, 그런데 그 토지 필지의 소유자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필지들의 소유자의 소재지를 찾아서 만나서 협상을 하게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매각을 어떤 직접 진행한다든지, 그런 업무까지도 탐정업으로 이런 사람이 있다면 벌써 맡겼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개발 사업을 하신 분들의 고백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개발 사업이나 이런 말에서 제일 또 골칫덩어리가 분묘입니다. 분묘. 분묘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얼마나 빨리 처리하느냐. 그래서 우리 이제 그 탐정 쪽에서도 분묘 전문 탐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런 분들 중에서도 특별히 분묘 부분을 파고드는 분이 있는데, 저희 이제 회사의 전문위원이신데, 제가 회사의 각 분야로 분묘 탐정 전문위원도 있으시고 건축도 있고 각 분야별로 특화된 능력을 가진 분들을 전문위원으로 제가 모시고 있는데, 어디서 그 전문위원을 모시고 있죠? 저희 부동산 거래안전연구소. 아까 처음에 소개하신 안전연구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최현철 원장님 같은 경우는 상가 쪽에 상가 탐정이 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전문의를 오셔서.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각 분야별로 정말 특화된 어떤 의뢰가 들어오면 저와 우리 전문위원들이 공동으로 그 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개발 사업에서도 이런 어떤 탐정이 필요하고요. 하여튼 뭐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다 설명할 수 없고, 어차피 이거를 제대로
흡수하려면 네. 교육은 일단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교육을 받아서 정리된 거. 그렇죠. 어떠한 업을 할 수 있느냐도 우리 교육 과정 속에서 다 이제 설명을 사실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한 뭐 4-50분 시간 내에 네. 그걸 다 그러니까 설명하려니까 네. 제가 너무 좀 벅찬데요. 벅차죠. 네. 하여튼 그래서 앞으로 제가 또 하나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너무 흥분돼서 너무 오면 지금 질문이 너무 좋지 않나요? 질문이 너무 적절합니다. 그 앞으로 제가 이제 보고 있는 시장 중에 가장 큰 시장은요. 변호사와 협업 시장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소송의 그러니까 형사 소송과 민사 소송이 크게 나누자면 민사 소송이 절대 다수입니다. 그렇죠. 민사. 근데 민사 소송의 또 절대 다수가 재산 관련 소송입니다. 자, 그러면 그 재산 관련 소송을 하다 보면 거기에는 부동산이 반드시 연계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장이 할 수 있는 수준이 있고 전문적인 부동산 부분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외주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협업 시장이 안 되어 있지만 탐정 관련법이 통과가 된다면 우리도 미국처럼 소송은 변호사가 하되 사실 조사는 탐정이 하는 시대가 온다면 앞으로 민사 소송의 재산 관련 소송에서는 저는 앞으로 이제 변호사들한테 많이 이제 안내장을 발송할 건데요. 상당수의 그 의뢰들이 변호사한테서 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조금 시간이 든다는 일이지만. 왜냐면 잘못하면 변호사 바꿔를 건넌다는 소리 나올 수 있어요. 아닙니다. 요거는요 오히려 변호사들도 시너지가 더 커집니까? 커집니다. 커져서 승소율이 높아집니다. 승소율이 높아지면은 부동산 관련 소송은 소송 가격이 크지 않습니까? 수수료가. 그러면 일부만 띄어서 탐정한테 주면 협업 체제로 해서 승소 확률을 높이면 성공 보수를 많이 받는 쪽으로 가겠죠, 변호사들도. 사실 금방 제가 말씀드린 잘못 생각을 하면 어이씨 내 밥그릇에 이거 들어오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교수님이 어차피 지금 교수님 연구하신 거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일반인 입장에서 질문하는 거고 교수님이 보실 때는 오히려 더 파이가 더 커지는 그렇죠. 그리고 시너지 효과가 발생해서 더 낫다. 그럼요. 승소를 해서 성공 보수를 많이 가져가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특히 이제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성공 보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부동산 그 탐정 영역을 그렇게 그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아마 꽤 됐죠. 네. 이 영상 보신 분들 잘못하면 지루할 수는 있어요. 또 진짜 관심 있는 분들은 끝까지 보시겠지만 그러면 그 지금 제 질문 중에 좀 정리한 게 중에 그런 어떤 부동산 탐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 교수님이 그동안 계속 강의도 하시고 책도 쓰시고 했으니까 어떤 따로 특별 기법 같은 게 있습니다. 한 가지만 딱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거는 이제 교육장에서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제가 개발한 탐정 기법입니다. 표현을 하자면 부동산 거래 6단계 24 리스크 요인 분석 기법 이렇게 제가 정의를 했습니다. 자, 요 설명을 하기 전에 간단한 설명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셜록 홈즈가 뭐를 잘하는 사람입니까? 관찰. 네. 관찰은 관찰인데 그럼 홈즈라는 소설 영역 중에 무슨 영역에 속할까요? 추리. 그렇죠. 추리. 홈즈는 추리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자, 근데 홈즈가 추리를 하기 위해서는요. 그 전에 4가지의 단계를 거칩니다. 네, 어떤 단계를 거치느냐? 첫째, 관찰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자, 관찰을 하면서 그 다음에 분석을 합니다. 그렇겠죠. 네, 자, 관찰과 분석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 물건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라는 게 생깁니다. 우리 뭐 요새 많이 하는 인사이트. 그렇죠. 통찰력이 생기고요. 자, 통찰력이 있어야 추리력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추리라는 그 용어를 정리를 하면은요, 미룬다, 미루어 짐작한다는 추자입니다. 추리가. 근데 사리에 맞게, 즉 있는 사실을 토대로 해서 미루어 짐작하는 게 추리력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건 그건 뇌피셜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뇌피셜. 그런데 사실의 바탕에서 미루어 짐작하는 거 그게 추리입니다. 자, 홈즈가 추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요, 그 전에 관찰을 예리하게 하고 분석을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통찰력이 생겨서 추리력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기법을 우리 교수님이 그 기법이 부동산에 적용을 하면 자, 부동산 거래는요, 부동산 거래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거래 계약서 쓰는 걸로 생각하는데 역시 이것을 잘게 쪼갤 수가 있습니다. 자, 쪼개면 자, 계약서 쓰기 전에 의사결정 및 의뢰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 체결 전 분석 확인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서 작성하는 단계가 있고요. 작성하고 나서 잔금화할 단계 이행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행하는 그 완료 단계가 있고, 완료 후 단계. 이 6단계로 쪼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쪼개 보면은 그 쪼갠 영역 각 파트 속에는 리스크 요인들이 원래는 4개 이상이 있지만 제가 대표적인 4개씩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을 계속 하는 거죠. 네. 어떤 부동산 사고를요, 사고가 딱 접수가 되면 이 사고를 쪼개버립니다. 예, 쪼개서 어디서부터 태동이 되었으며 어떻게 진행이 돼서 어떤 결과가 발생하느냐, 이거를 분석하게 되면은 이 실마리를 어디서 푸는지가 바로 답이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는 어디가 핵심 포인트라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고, 그래서 신속하게 사고를 수습할 수 있는 행동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추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와야 그 다음에 행동력이 나옵니다. 행동력, 순발력, 그게 탐정의 7가지 능력인데요. 자, 이런 능력들을 계속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부동산 사고가 딱 접수가 되면 저는 몇 초 만에 바로 이 사고는 어디가 핵심이다라는 걸 바로 판단할 수 있는 통찰력, 추리력을 길러져 있습니다. 그건 이제 교수님이 길러졌고, 네네. 그게 정리가 됐으니까, 예. 그러면 이제 그런 교수님이 갖고 계신 그 현재 모든 노하우를 예. 이제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이 네. 탐정업까지 같이 하려면 이게 그냥 저절로 이 영상만 봐고는 답이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어디 가서?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탐정업이 이렇게 활성화된다라는 이제 그런 뉴스를 저는 2월 4일 날 법이 통과가 법이 통과가 되었고 시행이 8월 5일 날 된다라는 걸 제가 알았겠죠. 그래서 앞으로 탐정 산업이 굉장히 커질 텐데, 자, 부동산 탐정을 업을 하나의 그 산업으로 영역 키우기 위해서 교육 과정을 만들어서 기존의 부동산 업을 하시는 분들, 중개사님을 비롯한 많은 그 부동산 쪽에서 일하신 분들도 탐정이라는 부분을 조금 더 배워서 부동산 탐정도 같이 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싶어서 동국대학교, 제가 이제 동국대학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네. 학교 측에서 저에게 위탁 그 자격을 주는 바람에 저는 부동산 탐정 앤 경매 실전 최고위 과정을 제가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달 27일부터 개강을 해서 이달이라면 10월 27일에서 약 한 3.5개월 정도. 어떻든 간에 그러면 제가 경매 최고위 과정은 네. 이 대학원에서 정말 많이 했죠. 예, 예. 원만한 대학원 다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지방대학도 마찬가지고. 예,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 보니까 교수님이 그동안 어떻게 책을 쓰시고 연구하시고 분석하시고 했던 것 중에서 이 탐정에 대한 부분이 네. 거기에 같이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탐정의 일반론이 들어가고 거기에 부동산 탐정 기법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경매도 들어갑니다. 제 과정에서는. 예. 아마 분야 중에서 경매가 가장 조사를 많이 해야 돼. 그렇습니다. 개인이 경매를 받기 위해서 기본적인 현장 답사를 가고 가서 그 우편 봉투에 있는 그 사람 그렇죠. 그 수도 계량기도 그 그렇죠. 사람이 들어오나 집에 들어왔는지 확인도 하고 뭐 저도 왕래를 좀 해본 게 있어서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도 또 작은 조사 방법. 경매 파트에서 조사를 잘해야 되는데 조사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탐정 기법으로 하게 되면은 굉장히 유리합니다. 저도 진짜 궁금합니다. 그 네. 탐정 기법 어떤 기법일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우리 임 교수님께서 계신 그 운영하시는 부동산 거래 안전연구소 실제로 이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간략하게. 간략하게. 2003년도에 부동산 거래 안전연구소를 설립을 했는데요. 2003년도에? 네, 2003년도. 오래되셨네요. 17년 전, 18년 전인데요. 많은 그 주변 우리 석사 동문들이 부동산 거래 안전연구소는 도대체 이름이 왜 그래? 돈 벌려고 하는 회사가 맞아라고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거는 지금 돈 버는 게 아니고 약 한 10년 정도 후에 미래에 돈을 벌기 위해서 미리 만든 이름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름을 만들었고, 그래서 그 분야로 쭉 어떤 그 관련된 업무를 교육 사업과 쭉 해오다 보니까 이제는 부동산 탐정 회사로 가야 되겠다고 명확한 그 목표가 생겼습니다. 이쪽에 노하우가 자연스럽게 쌓아왔고, 그래서 탐정 산업이 발전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영역으로 부동산 탐정업을 공식화시켜서 저도 부동산 탐정 회사로 이제는 표방을 하게 됐고, 그 부동산 거래
부동산 거래 안전연구소가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 탐정업을 예. 표방을 하는 네. 그러한 회사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네,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아이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한 50분 정도 촬영을 한 것 같습니다. 아유, 시간이 금방 많이 가죠? 짧습니다. 아쉽겠지만 예.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저희 사무실까지 와서 이렇게 좋은 말씀, 또 새로운 분야, 이거 정말 새로운 분야는 굉장히 중요하고 새로운 직업군이 생긴다는 것은 지금같이 그 어떤 취업 문제, 창업 문제가 어려울 그렇죠. 때 굉장히 크다.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러한 형태를 배울 수 있는 곳이 현재로서는 제가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부동산 거래 안전연구소, 우리 윤현종 교수님이 계시는 동구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강의하는 여기에는 지금 현재 없는 걸로 탐정이 들어가 부동산 탐정을 하는 데는 그렇죠. 없는 최초입니다. 걸로, 최초로 하여튼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요. 저는 이제 이 화면을 보면서 마무리를 제가 저도 간단하게 인사를 인사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막 알려주고 싶은 게 많다 보니까 좀 흥분을 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거나 제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우리 교육과정에 접속이 되시면 아주 상세한 내용으로 다양한 내용으로 제가 전달을 해드리기로 하고요. 어쨌거나 부동산 탐정이라는 산업을 제가 이제 키워가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같이 동참을 해서 큰 파일을 우리가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관계로 인연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윤현정 교수님을 모시고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완전히 블루 오션인 우리 부동산 탐정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들어봤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연락을 한번 해보시고요. 자, 지금까지 상가몽땅의 최원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